자, 이제 실습을 좀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실습을 하기 위해서 자, 프로젝트를 만들어야겠다. 그죠? 예, 그래서 컨트롤 N 하십니다. 컨트롤 N을 하고 자, 자바 프로젝트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면 프로젝트 네임이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에 자, 저와 같이 똑같이 그냥 하세요. 나중에 혼자 뭐 이렇게 뭐 하다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저랑 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프랙티스 합니다. 프랙티스 언더바 챕터 해서 챕 해서 02 합니다. 그리고 갈로 열고 변수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피니시 누르시면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죠? 예.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저는 이거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src하고 그리고 JRE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죠? JUnit은 나중에 우리 단위 테스트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필요 없으니까 놔두고요. 그래서 src에다가 되고요. 자, 컨트롤 N 합니다. 이제 방을 하나 만들어 봐야겠죠. 그죠? 자, 패키지 해서 섹션 sec 01 섹션 01 언더바 exam 이렇게 해줍니다. 섹션 01 언더바 exam 됐나요? 그리고 나서 finish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섹션 01 요겁니다. 요거 패키지 이름이 섹션 01 언더바 exam 됐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은 아무런 클래스가 들어있지 않을 거예요. 그죠? 예,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봐야 될 거는요. 자, 여기에서 패키지에다가 대고요. 패키지에다 대고요. 그리고 컨트롤 N 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클래스 해서 엔터를 칩니다. 치고 나면 자, 이 클래스가 들어갈 소스 폴더가 여기다. 그리고 패키지는 섹션 01 언더바 exam이다. 이렇게 뜨죠? 예, 이렇게 뜬 상태에서 자, name을 자, 바 베리어블의 약자 바 ex 해서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public static void main을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finish를 딱 누르면 저와 같이 이렇게 딱 나올 겁니다. 맞나요? 안 되신 분? 아, 그래요? 뭐 또 어디까지 하셨어요? 프로젝트는 만드셨어요? 자,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클래스 이름은 바ex입니다. 1, 그죠? 그리고 public static void 하고 main이 왔어요. 그죠? 메인이 왔고 여기에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스트링 배열 타입의 이거는 매개 변수라고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텐데요. 일단은 그냥 이렇구나 라고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 메인 옆에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붙었다. 그죠? 맞나요? 예. 그러면 이거는 변수가 아니라 이거는 메서드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맞나요? 예, 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 두 개를 이렇게 역슬러시 물음표 밑에 있는 거, 쉬프트 키 밑에 있는 거, 이거 두 개 누르면 녹색 줄이 되죠. 이거는 주석을 달 때 쓰는 거예요. 주석이 뭡니까? 그렇죠. 설명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주석의 필요성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는 머리가 잘 돌아가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어려운 문제점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들 막 머리 굴려가면서 노트에다가 뭐 이렇게 하고 테스트도 하고 등등을 해서 그 당시에는 문제를 풀어냈어요. 그런데 주석을 하나도 안 달아놨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또다시 그러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똑같은 문제에 봉착했을 때 또 그러한 과거의 과오에 보냈던 시간을 또 보내야 되겠죠.
왜? 인간의 머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한 달 지나고 그 소스를 봤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자기가 해놓고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렇겠죠? 맞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석을 적절히 이용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주석을 달아 놓으면 아무래도 처음보다는 시행착오가 많이 줄어들겠죠. 맞나요? 예. 예. 그래서 주석은 필수입니다. 필수. 아시겠죠? 예. 예. 자, 여기서 제가 적어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 메인입니다. 그죠? 메인. 이거는 메인 메서드를 칭을 하는 거죠. 그죠? 맞나요? 네. 메인 메서드가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그죠? 얘는 프로그램의 시작점을 알리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얘는 여러 개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오로지 only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는 유니크 하죠. 그죠? 예. 유니크한 값입니다. 유니크한 메서드입니다. 됐죠? 예.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자, 여기에 보시면 요렇게 블럭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블럭에 요렇게 딱 갖다 대보면 얘하고 이루어진다라고 나오죠. 얘 역시도 얘하고 이루어진다고 나와요. 맞나요? 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앞으로 객체지향 개념을 배우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우리가 개념을 배울 때는 일단 무조건 여기 메인 메서드 안에서 논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 블럭 안에서. 알겠죠? 네. 밖으로 튀어나가는 일은 앞으로 잘 없을 겁니다. 아마 객체지향 프로그램 언어로 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막 파일이 한 개가 아니라 막 하나가 돌아가기 위해서 막 5, 6개씩 7, 8개씩 막 이제 파일이 만들어져요. 지금은 우선 걸음마부터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자, 오늘 우리가 변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봅니다. 자, 먼저 int라는 int는 몇 바이트죠? 4바이트죠. 그래서 year라고 하면 이거는 이놈은 뭡니까? year는 뭐예요? 변수명이죠. 예.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제가 0으로 초기화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거를 두고 우리는 뭡니까? 변수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리고 한 개 더 해볼게요. int age 해서 age를 14로 초기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분리는 몇 바이트였나요? 1바이트였죠. 얘는 무엇과 무엇을 저장하는 놈이라고 했어요? true와 false를 저장하는 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린의 t라는 변수에다가 내가 여기에다가 true 값으로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맞죠? 자, 이렇게 됐다면 우리는 이제 또 메모리를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까지 인스트럭션을 다 실행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메모리 공간에는 첫 번째 인스트럭션이 이 부분을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기에 4바이트짜리 year라는 변수명을 가진 놈이 숫자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놈을 했다면 age가 들어갔고 14로 초기화가 되었을 거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t라는 1바이트, 그죠? 1바이트가 하나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면서 true 값으로 여기는 세팅이 될 겁니다. 맞나요? 예. 결과론적으로 여기에는 0이 들어갈 거고 14 그리고 여기 true 값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맞나요? 예. 예,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변수를 선언을 했고
초기화를 바로 한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이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출력문 배웠어요, 어제. system.out.println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자, 치지 마시고 앞에 보세요. 자, sys 이렇게 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sys. 요렇게 딱 치고요. 요 상태에서, 여기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system.out.println 이렇게 하기가 귀찮단 말이죠. 이거 다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 단축키로 제가 sys까지만 치고 여기다가 컨트롤 스페이스버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sys 에러가 있고 sys out이 있고 sys trace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밑에 sys out이 있죠. 이거를 엔터를 딱 쳐보세요. 그럼 자동 완성 기능이 만들어지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자, sys를 치고 컨트롤 플러스 스페이스를 누르면 단축 뭐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단축키가 나온다. 이게 우리가 이클립스의 인텔리전스 기능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는 system.out.println은 콘솔에다가 출력을 하는 놈이에요. 콘솔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 윈도우 탭 있죠? 윈도우 탭에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 show view라고 있어요. 있나요? 거기에 콘솔이라고 있습니까? 딱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맞나요? 요게 이클립스 콘솔 뷰입니다. 콘솔 창. 자, 따라합니다. 이클립스 콘솔 창.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래픽을 배우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쭉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 이렇게 닫아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근데 출력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만 치게 되면요. 자, 이거는 프린트 라인의 약자예요. system.out까지는 이건 출력 스트림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system.out.print나 println을 해야 된다. 단 이거 println은 출력을 하고 개행을 하는 거예요. 엔터키를 먹게끔. 어디 갔다 오셨어요? 프린트 라인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한 줄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좀 이따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어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어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정수값이 들어갔죠? 정수값이 들어갔지만 얘는 스트링 값으로 바뀌어서 출력이 돼요. 그래서 자, F11번 한번 눌러보면 자, 0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죠? 맞나요? F11번 실행, 그죠? 출력이 되는데 자, 여기서 내가 이게 이렇게만 단순히 출력을 하면 이게 이어 값인 거는 알겠는데 사용자로 하여금 볼 때 이게 이어 값이다라고 내가 문자까지 같이 찍고 문자열까지 같이 찍고 싶어. 그죠? 맞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더블 코테이션을 이렇게 넣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자, year의 값 이렇게 하고 자, 세미콜론 콜론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배웠습니다. any type 더하기 문자열은 문자열로 바뀐다.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자, F11번을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어의 값 0 이렇게 나오죠. 맞나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이 값을 한번 출력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age 맞나요? 그래서 sys 해서 out해서 age의 값 이렇게 해서 플러스 해서 age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age 값도 14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맞나요? 예, 이렇게 출력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true 값을 또 한번 출력을 해보기 위해서 자 sys out 이렇게 해서요. 여기에다가 자 t의 값 이렇게 해서 플러스 해서 t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true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맞나요? 됐습니까? 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수를 선언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연산을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제가 자 이어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age 플러스 2000을 했어요. 그러면 이어의 값은 얼마죠? 2014가 나오겠네요. 맞나요? 그 값이 제대로 나오는지는 위에 거 여러분들은 치시면 되고요. 뭐 여튼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서 하면 자 이렇게 하면 2014가 나오네요. 그죠? 맞나요? 이런 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결과론적으로 얘는 변수 age의 값에 2000을 더해서 변수 year에 저장을 한 거죠. 맞죠? 맞나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그 다음에 다시 age에다가 내가 age를 플러스 1을 했어. 그러면 여기 현재 age의 값은 얼마인가요? 15가 되겠죠. 맞나요? 예. 그러면 그대로 이것도 역시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 넣으면 자 실행을 하면 age 값이 15가 나오고 지금 이렇게 타닥타닥 붙어 있으니까 좀 보기가 그렇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고요. 이거를 안에 내용을 지우면 제가 한 칸을 띄운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게 개행해 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들어감으로써 실행을 해보면 한 줄을 이렇게 띄우죠. 맞나요? 됐습니까? 예. 이게 지금 변수를 우리가 이렇게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이렇게 한 거예요. 초기화를 하고 출력 스트림을 이용을 해서 프린트 ln을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값을 찍었는데 이거는 프린트 라인이라고 해서 이 값을 찍고 이 값을 이렇게 찍었죠. 그죠? 찍고 난 후에 밑에 줄로 개행을 해주는 놈이라고 있어요. 라인은. 그런데 여기에서 ln을 빼보세요. ln을 이렇게 빼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결과를 보세요. 빼니까 옆에다가 갖다 붙어서 나오죠. 이어서 나오죠. 이해갑니까? 프린트는 개행을 안 하는 거고 프린트 라인은 한 라인을 개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엔터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 아시겠죠? 예,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 프린트를 쓸 때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이 값을 찍고 내가 탭만큼 띄우고 싶어. 탭만큼. 그러면 여기에서 역시 이걸 하고 역슬러시 하고 탭을 하면 됩니다. 이건 백스페이스 바에 있는 역슬러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하면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탭만큼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탭키만큼. 맞나요? 예,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성적 처리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럴 때 이렇게 자릿수를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하고 보기 좋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탭키만큼 이렇게 띄워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됐고요. 그래서 다시 뭐 이제 ln을 다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탭키는 지울게요. 자, 요렇게 다시 원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게 있나요? 있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예. 자, 여기서 일단 실습 강의 하나 마칠게요. 20분이 넘어서. 자, 하나 끊고요.